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당했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분노는 우리 내면을 갉아먹고 삶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때 흔히 우리는 복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복수가 우리에게 진정한 통쾌함과 해방감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불타는 분노가 아닌 고요하고 단단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분노는 때로 우리를 잠식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커질수록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갇혀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매몰될수록 우리 삶의 중심은 온전히 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복수를 원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송두리째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잊고 그 사람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의 에너지는 나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 해방감은 그 어떤 외부적인 복수보다도 강력하며 당신의 내면에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승리이자 복수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증명하려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성공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그들의 시선에 갇히게 됩니다. 철학은 깨닫게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메시지라고.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상대를 향한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선언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무심한 듯 보이는 가장 강력한 저항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에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지만 당신은 그 기대를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그들의 존재감을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의 충실한 삶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존재임을 명확히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적인 승리이며 가장 우아한 복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통제하고 진정한 복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철학은 자기 연마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몸과 마음을 꾸준히 가다듬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대신 오롯이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취미를 만들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몰두할 때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그리고 상대를 향한 가장 지혜로운 복수입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외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수록 과거의 아픔은 점차 희미해지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단순히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한층 더 성숙하고 현명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기 연만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지식 습득을 넘어선 자기 주도적인 삶의 재건축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그 어떤 외부적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을 쌓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빛내는 순간,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가 아닌 그저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상대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궁극적인 해방이자 복수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태도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대신 당신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당신이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상대방의 어떤 시도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됩니다. 이 기준은 당신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외부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서서 자신만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는 당신이 외부의 비난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주체적인 삶의 태도야말로 당신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선택만이 당신의 길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에게 무한한 힘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라는 단어가 복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용서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고통스러운 감정, 즉 원한과 분노로부터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원한과 분노는 마치 독처럼 당신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서 받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용서는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의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당신의 정신을 해방시키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넓히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닌 현재의 주체적인 삶의 창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어떤 감정적인 속박도 당신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영원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분노를 참고 무작정 용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빠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복수심이 너무 커져서 당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즉각적으로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처리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억울함에 매몰되기보다 자신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상황을 재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며
상대로부터 감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각적인 대처는 더 큰 상처나 오해를 막고 당신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침묵하기보다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되 감정적인 격양 없이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오히려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모적인 관계에서 과감히 벗어나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가장 통쾌한 복수는 당신의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복수가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미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삶 자체가 상대에게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됩니다. 당신이 그 어떤 외부적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의 에너지는 분산되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성공을 통한 복수는 단순히 힘이나 돈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개발에 매진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충만함은 그 어떤 외부적인 보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수록 과거의 아픔은 점차 퇴색되고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며 당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가장 고귀한 방법입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마음 챙김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왜 이러한 감정이 생겨났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의식적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은 당신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가장 현명한 대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정돈하고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돕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템포 쉬어가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행동을 막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명상은 당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일기 쓰기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해소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당신이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어떤 외부적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그를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복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부당함에 똑같이 분노하고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어느새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법을 어기거나 상대를 심각하게 괴롭히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며 우리가 경멸했던 그들의 모습과 닮아가게 만듭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충동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아무런 동요 없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갈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의 침묵을 비웃거나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삐졌네라며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단호한 선언임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거나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여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고 불쾌함을 표현하려 애썼던 과거의 당신은 사라지고 침묵으로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존중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를 상처 입히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몰두합니다. 이처럼 차분하고 고요한 태도는 상대에게 예측 불가능한 압박감을 주며 당신의 단단한 내면을 증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가치를 드높이는 가장 영리한 복수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고 휘둘렸지만 지금은 그 말이 우스울 정도로 확고한 중심이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묵을 택한 그날부터 당신은 관계를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않고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며 그저 존재함으로써 말 없는 복수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는 거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혐오감을 극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며 당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관계를 다시 쓰는 사람이다. 이제 당신은 불필요한 대화나 논쟁으로 자신을 소모하는 대신 당신의 행동과 태도로서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우는 대신 관계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질적인 밀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고요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의 단단한 내면에 이끌려 존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력은 더 이상 당신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그 어떤 공격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말하고 당신의 평화를 통해 증명합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강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그냥 넘긴다. 이 말은 강자가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도 이미 그 상황을 완전히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낮은 수준의 감정 싸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분노나 원한 같은 소모적인 감정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어떤 물리적인 복수보다도 강력하며 상대에게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당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강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당신의 고요함과 평화는 상대에게 가장 큰 복수이자 당신에게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당신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외적인 성장이 바로 당신이 이룬 최고의 복수이며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이 성취를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당신의 삶은 더욱 고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